안녕하세요. 그냥 하작의 하작입니다. 우리 아이들 방학이지요. 방학 부모님은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연령별로 부모의 방학이 달라지겠지요. 저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수험생이기도 하고 사춘기에 있는 방학의 부모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 사춘기가 되면 어떻게 사춘기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할까 많이들 부모님들 걱정하시고, 또 사춘기에 있는 부모님들은 자녀와의 관계로 인해서 좀 힘들어 하시기도 하세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되게 그렇지요. 이 사춘기를 부모도 아이도 건강하게 보내고 원만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그 전에 역할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가 국어, 영어, 수학에 관련된 지식을 많이 배우고 습득을 하는 것 또한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아이들이 건강한 사춘기를 보내기 위해서는 자기 이해, 자기 성찰, 이 시간이 참 많이 필요해요. 그래야 자기가 자기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지, 이제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그렇게 준비를 하는 시기이거든요. 사춘기는 건강한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결정적인 시기잖아요. 그래서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는 자기 이해, 자기와의 관계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사춘기 전에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이해하고 또 자기와 대화하고 자기와 관계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에 필요한 활동들이 있겠지요. 그런 이제 활동들을 해놓으면 사춘기가 되면 고등학생, 수험생이 돼도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 스타일에 맞게 그렇게 자기 시간을 살아가요. 다 감사하고 다행이게 제 아이도 그렇게 자기 이해 지능을 제가 잘 키워둔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기 사람이 보이면 안 되니까, 나오면 안 되니까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아이가 이제 자기 공부 스타일이, 제 아이가 학원을 다니지 않아요. 학원을 다니지 않는 이유는 자기 공부 스타일, 자기를 좀 잘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자기는 단체 속에서, 무리 속에서 사람들하고 어울려 이 생활하는 학교 생활도 잘 하고 하지만 거기에서 에너지를 남들보다 많이 쏟는다고 해요. 그래서 학교 생활을 하고 오면 자기 혼자만의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대요. 그래서 학원이나 이렇게 단체 속으로 들어가는 게 힘들고, 또 공부하는 방식도 자기가 천천히 이해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해야 하고, 공부를 할 때 자기는 긴 시간 집중을 하는 게 힘들대요. 오랜 시간 짧게 집중하고 한 문제 풀고 좀 한기 전환하고, 그렇게 자기는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라고 자기를 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원도 다니지 않겠다, 또 독서실도 다니지 않겠다. 독서실은 굉장히 이렇게 좀 엄숙한 분위기에서 갇혀 있잖아요. 다니지 않겠다. 그리고 집도 제가 아무리 조용히 있어준다 하더라도 좀 개방되어 있고 하니까 자기가 아직은 그렇게 자기를 통제하면서 가는 힘이 그렇게 강렬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찾은 곳이 도서관인데, 도서관도 저희 사는 지역에 있는 도서관들을 저희 아이는 다 다녔었거든요. 어릴 때 방학이면 늘 도서관에 왔었어요. 네, 여름방학, 겨울방학이면 도서관으로 출석인 거죠. 어떻게 보면 학교 가는 것처럼 도서관에 와서 책 읽고 놀고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전국에 있는 도서관 다니고 서점 다니고 그랬었던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익숙해서 그런가 아이는 이제 도서관을 다니겠다고 하고, 천안에 있는 도서관을, 제가 사는 지역에 있는 도서관을 다 다녀가서, 여기 지금 촬영하고 있는 천안 아산 상생도서관이 가장 자기한테 쾌적하고 좋다라고 해서, 여기가 저희 집에서 거리가 좀 있어요.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제가 데려다 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데려다 줄 수 있겠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 번만 데려다 주는 게 아니라 아침에 데려다 주고 와서 또 점심 때 또 점심 챙겨 먹이고 또 여기 저녁에 데려다 줘야 되고, 그럼 하루 3번을 데려다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데려다 주고 특별히 집에서 하는 일이, 저도 작가인지라 책 읽고 글 쓰는 일이거든요. 그러니 그렇게 왔다 갔다 시간을 쓰지 않고 좀 절약해서 아이가 올 때 같이 왔다가 한 오후쯤에 가거든요. 오후쯤에 갔다가 점점 먹고 좀 쉬었다가 다시 오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이제 판단으로 아이의 스케줄에 맞춰서 하다 보니 제가 새벽이 너무 바쁜 거예요. 일어나서 예배 보고 달리기 하고 맨발 걷기 하고, 그리고 아이 아침 챙겨 먹이고, 또 우리가 점심에 먹을 간단한 간식 챙기고 설거지 싹 해놓고 8시 40분에 집에서 나와서 여기 9시 오픈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앉고 싶은 자리가 있으니까 9시에 딱 들어와서 자기 앉고 싶은 자리에 착석을 해요. 와, 그렇게 좀 여유 있게 하던 일들을 새벽에 일어나서 다 하고 오려니, 다 하고 여기 도서관에 오면 저는 오늘 할 일을 다 마친 듯한 진이 빠져요. 이게 부모 역할이지 싶어요. 그래서 며칠 해보고서, 이건 아니다. 네가 버스를 2번 타든 걸어가든 아니면 집 근처에 독서실 있고 또 저희 아파트 독서실 이용권을 끊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면 좋겠다라고 처음에는 얘기를 했었는데, 생각을 해보니 제가 지금 부모 역할로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는 시기가 미성년까지니까 이제 1년 반 남았고, 또 아이가 놀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그거 좀 힘들다고 투정을 부릴 때는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방학 이제 3주니까 3주 동안 저도 아이의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살아보려고 해요. 제가 부모 역할을 하는 것은 그냥 아이 시간에 맞춰서 아이 도서관으로 픽업하는 게 전부네요. 그렇게 제가 할 수 있는 부모 역할이고요. 아이가 스스로 자기 삶을 잘 살아가니,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런 것을 떠나서 자기 삶을 참 잘 살아가요. 그리고 이게 온종일 공부하는 스타일도 안 되고, 아이가 이제 한 3시쯤이나 이렇게 3시부터 4시 사이에 집으로 한번 가서 쉬고 오거든요. 쉬고 올 때도 있고 다 그냥 쭉 쉴 때도 있는데, 집에 가서 이 아이가 쉬는 방법은 제가 보니 쉴 때 그냥 침대에서 좀 뒹굴뒹굴 할 때도 있고, 잠시 낮잠을 좀 잘 때도 있고, 아니면 얘가 네일 아트를 좋아해요. 네일 아트를 할 때도 있고, 쿠키 만드는 걸 좋아해요. 쿠키 만들 때도 있고, 또 운동을 할 때도 있어요. 에어컨 틀어놓고 집에서 운동을 하기도 하고, 또 책을 읽는 걸 좋아하니까 책을 읽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쉬는 것 또한 굉장히 생산적으로 잘 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삶을 참 잘 살아가고 있어요. 어제는 토요일이라 도서관 6시까지 하니까 3시 반에 데리러 와달라고 해서 3시 반에 3시 반에 가자고 해서 도서관에 온 식구가 뭐 할 거 하고 와 있다가 같이 공부하고, 그리고 집에를 갔는데 가서 먹고 좀 쉬고 그러더니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읽더라고요. 아이가 이제 너무 연애하고 싶어하고 사춘기는 이상적인 관심이 높아지잖아요. 특히 제 딸은 좀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늘 연애를 하고 싶었고, 그런데 뜻대로 잘 되지 않나 봐요. 그래서 이번 방학 때 시험 끝나고 나서 사랑의 기술 책을 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읽고 있어요. 읽으면서 정리를 막 하기도 하고, 또 좋은 내용은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거든요. 그럼 저는 읽고 그거에 대한 또 생각을 나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기 이해가 잘 되면 자기하고 관계가 좋고요. 관계가 좋으면 자기 시간, 자기 삶을 잘 살아가요. 자기 스스로를 잘 키워가요. 여기서 잘 키워간다는 것은 부모들이 원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자기에 맞게, 자기 성향에 맞게 자기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면서 그렇게 자기 시간을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네, 우리 부모님들 이제 사춘기를 지내고 있는 부모님들도 계실 거고 사춘기를 맞이해야 되는 부모님들 계실 텐데 저는 아이가 우리 부모들 품에 있을 때 시종일관 부모 역할의 형태는 달라지지만 부모 역할의 핵심은 자기 이해, 자기 관계를 좋게 하는 것이 다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차츰차츰 하나씩 하나씩 이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사람들이 저 이거 찍어서 그냥 올리는데 모자이크 처리 못하는데 괜찮을까 걱정도 좀 되기도 하지만 그냥 해봅니다. 하고 싶은 일, 해보고 싶은 일, 해야 하는 일 있다면 그냥 하작입니다. 내일 만나요.